27강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요거는 언어마다 다른 이 공간 인식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준다. 처음에 좀 볼까? 일부 가정들이 있대. 그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동격이야. 자, 요거는 잠깐만 표시를 좀 할까?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고 다시 갑시다. 요 일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잠시만. Notions of Space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 즉 공간이 뭔데? 공간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즉 공간은 3차원 영역이야. 그 3차원 영역에서 사건들과 어떤 사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3차원 영역인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그 가정들은, 일부 가정들은 are being re-examined라고 하는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성이 있다, 공통점이 있고 일반적이다,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이게 이제 universal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거든. 그런데 이게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는 universal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이 보여준 것 뭐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 공간적인 추정과 그리고 묘사나 설명에 대한 시스템. 자, 요게 공간적인 reckoning이라고 하는 추정은 뭐냐면,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해서 요건 요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지. 그러니까 공간을 딱 봤을 때 이 공간은 좀 크고 이거 좀 작고, 또는 뭐 네모나고 동그랗고, 그리고 내가 있는 부분과 저 멀리 있는 건물 사이의 어떤 공간이 거리가 멀고 짧고, 이런 것들이 다 reckoning이라고 하는 요거야. 요거 공간적인 추정과 그 공간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의 시스템들은 실제로는 처음에 뭐라고 해서 universal, 보편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나뉘어질 수 있어. divergent라는 단어가 원래는 나뉘는 이라는 거. across cultures라고 하는 문화마다, 문화를 가로질러서니까 문화마다 나뉘어진대. 즉 문화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별되는 인지적 경향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연결고리를 요 부분에서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분사구문이야. 요 뒤쪽 문장이 systems부터 시작해서 여기 can be quiet에서 문장이 이렇게 끝났거든. cultures.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문장 구조가 되려면 어떤 연결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분사 구문이 된 거고, 앞쪽에 나와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르다면 따로 써주고, correlate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로 쓰여서 여기는 ing 형태로 쓰는 게 맞겠지. 그러면 요 콤마 ing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얘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우리 책에서는 지금 요 그리고라고 하는 걸로 갔는데, 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도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굉장히 달라. 이 시스템이 근데 왜 다른 거야? 왜냐하면 언어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적인 경향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얘도 다른 거야.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좀 좋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뒤에 이제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지. 그러니까 큰 틀을 보면 이 공간에 대한 개념,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공통될 게 같아. 공통된 것 같아. 뭐 위쪽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 뭐 동쪽, 서쪽,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인식하고 그거를 다시 말로 표현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문화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유가 왜 그럴까? 문화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지적인 어떤 경향, 우리가 어떤 인지,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 경향들하고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언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볼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좀 더 분명히 보자면 언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공간적인 개념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즉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달라. 즉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할 때 그 언어 자체가 다른 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인지적인 범주를 뭐와 관련해서 뒤에 공간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인지적인 범주를 결정하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사실은 수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 저걸 남쪽이라고 해. 그 언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간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인데 이게 주체가 이제 바뀌어서 주종관계가 바뀌어서 언어 자체가 공간적인 개념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공간에 대해서 배우고 그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구분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언어 자체가. 그래서 언어가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인지적인 범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범위를 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어가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언어 자체가.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 공간의 범주를 결정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도 조금은 미약할 수 있겠지. 뒤에 또한 이 많은 언어를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를 보여주는 거고 언어가 달라. 뒤에 공간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달라. 당연히 다르겠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언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 이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뒤에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do not use, 사용하지 않아.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뭐와 일치해서 자신의 신체 좌표, 즉 신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딱 보고 왼쪽 오른쪽 앞 뒤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좌표가 있잖아. 이 신체적인 좌표와 상관돼서 이 일관되게 일치해서 이런 그 좌표와 일치해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일부 언어가. 그럼 그 언어에 대한 예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한 가지 예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부족에서 오는 건데 멕시코의 어떤 부족인가 봐. 그들의 언어는 참조할 만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이게 해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reference가 참조, frame이 틀, relative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틀,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지. 그러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언어에서 보게 되면 뭔가 참조를 할 만한 상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참조할 만한, 왼쪽이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 우리가 왼쪽이라고 하는 건 봐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얘의 왼쪽이지만 사실 얘의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뭔가 참조할 만한 상대적인 기준에 관련된 용어가 없는 거야. 언어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has no terms, 용어가 없어. 공간적으로 참조할 만한 이 용어가 없지. 왜냐하면 기준점, 우리가 공간에서는 왼쪽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기준으로 놓고 그걸 참조해야 되는데 참조할 만한 근본적인 용어, 그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까 공간을 참조할 만한 용어, 언어조차도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자, 뒤쪽에. 그리고 이것은 correspond to라고 하는 왼쪽 오른쪽 앞 뒤와 일치하는 그러한 공간적인 참조에 대한 용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비록 용어가 있기는 있거든.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두 개의 용어는 있어. 딱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they do not extend. 여기에 they를 좀 잘 봐야 된다. they라고 하는 이 부족 사람들이 아니라 용어야, 용어. terms를 얘기하는 거. 이 용어는 do not extend, 확장되지 않아. 어디로? 다른 부분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나 또는 그
신체의 외부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신체는 손만 있는 게 아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의 다른 신체의 부분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에 left right이라고 하는 거는 손에만 쓰이지 다른 신체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신체 밖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물건이 뭔가 있을 때 이쪽을 오른쪽, 이쪽을 왼쪽, left, right 이렇게 쓰는 신체 외부의 영역에서도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야.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에 대한 개념 보편적인 거 아니고 뭔가 두드러진 개별적인 문화마다 다르다. 이유는 언어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문법적인 거 잠깐 볼게. 여기 동격을 아까 설명했었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지, occur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구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치사 관계대명사 괜찮고, 당연히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where이라는 거 괜찮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뒤쪽에 혹시나 체크할 만한 거, 여기는 아까 분사구문 얘기했었지. 뒤로 쭉 가서 없고, relating to라고 하는 건 이게 related to도 있거든. 이렇게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두 개의 어감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거야. 요 relating to, related to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걸 보면은 뭐뭐에 관한 건지 뭐뭐에 뭐 관련된 건지 뭐 이게 뭐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 뒤에 공간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는 relating to, related to 둘 다 같은 거로 크게 무리 없이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물론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이 좀 다르지. 명확하게 두 개를 구분한다고 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을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ing고 ed니까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그리고 남아있는 곳에서는 여기에 corresponding이라고 하는 correspond라는 단어가 일치하다야. 아까 요 단어가 여기도 있었지. 지금 목적어를 바로 못 갖는 단어. 그래서 일치하는 이라는 걸로 앞에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분사를 썼고 ing를 쓴 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를 만들지 않고 ing를 써준 거. 남아있는 것들은 문법적인 것들이 다 괜찮았던 것 같네. 입실 강의 2번은 언어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비슷합니다. 뭐보다도 이전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슷합니다. 요 문법적인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하자. 내용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암시해 주냐면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두뇌가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국가마다 문화마다 뭐 어떤 민족마다 언어가 굉장히 다르지. 그런데 잘 따져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결국은 보편성이 될 거고, 그럼 이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가 이 생리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의 두뇌 구조로 봤을 때 두뇌의 구조 자체가, 우리 두뇌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편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다 다르고 한다면 사람들은 서로 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 보편성이 존재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일치하더라라고 해. 뒤에 뭐와 현실의 구조와 일치한다. 여기에 which라고 하는 것은 certain ways라고 하는 이 방식을 좀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구조하고도 비슷하대. 즉 언어와 현실 사이에는 기본적인 일치가 있는데 이 언어가 현실을 단순히 임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언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수식어구, 부사나 형용사,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 보통은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리고 대명사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야, 어제 친구랑 같이 밥 먹었는데 밥 먹었어. 동사, 친구와 함께 어떤 뭐 수식어구, 내가, 주어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는 있어. 뭐에 관해서? 이 단어들의 순서에 관해서 보면 다를 수는 있어. 이 문장 안에서의 단어의 순서. 어떤 것들은 동사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용되거든. 즉 언어에서는 단어의 배열이 다를 수 있지. 왜냐면 언어가 서로 다 다를 테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뭐 보통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뒤에 동사를 쓰는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지. 영어는 나는 먹었어 사과를, 나는 사과를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를 수 있거든. 하지만 결국 이 구성 요소나 순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문장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단어들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vary,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as widely,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는 것만큼. 자,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돼.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언어는 단어의 순서에 관해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긴 다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어의 순서는 다르겠지. 그런데 그 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 주어를 먼저 놓던가 동사를 먼저 놓던가 목적어를 먼저 놓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그 많은 방법, 그 순서, 이게 is은 sequence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 이 순서가 다를 수 있는 vary라고 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다양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야. 언어, 이 단어의 배열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의 배열을 보면 그만큼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8개의 가능한 orderings, 배치나 배열이 있어. main parts, 주요 부분들. 어떤 문장의 주요 부분들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128개의 가능한 배치나 배열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하나 사용해. 단 둘 중에 하나. 그 가능성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128개라고 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어. 보통은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보고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이거든. 요 방식이.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배열시키다 보면 128가지가 나오나 봐. 그런데 그걸 다 쓰느냐? 아니야. 그 중에서 딱 2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요거를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라고 하는 우리 그 한국어에서 쓰는 것.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는 영어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어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광고들이 많이 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 그 중에서 단 2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 요걸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거지.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로 쓰는 거는 한 2개 정도. 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그 단어의 배열이 그 가능성만큼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쓴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처럼 보이냐면 거의 동일한 목록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사과라는 단어는 있는 거야. 그 개념 자체는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 거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can be translated,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지. 효과적으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렇지 않다면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문법을 좀 봅시다.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then하고 as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 이렇게 빠질 수 있어. 공통된 내용이 빠져서 마치 이 뒤쪽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거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주어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지, 이 부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원래는 languages라고 하는 이 공통된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고, think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 쓰겠지. 그리고 이전에 생각된 것, 과거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슷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을 좀 써준 거였어. 그리고 that은 크게 없었고, design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하다 라고 하는 걸로 목적어가 필요하지, 없으니까 수동, 뭐뭐 하기 위해서 투동사 원형 의미적인 걸로 좀 붙어있고, 자, 그리고 뒤로 계속 가봅시다. 필요한 것들 없고, 자, defe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동사야. 비동사 PP 구조 쓰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a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s를 쓰고, as를 쓸 때는 우리가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지. 그리고 뒤쪽 as는 끊어지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요 동사가 요 형용사나 부사를 결정하는데, 비동사이거나 또는 이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얘는 형용사를 쓰고 그 외의 동사들은 다 부사를 쓰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 vary라고 하는 단어는 비동사는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변하다라고 하는 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부사가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알맞은 부분이었어. 그래서 as 있고, it은 앞에 있는 sequence를 받고, it could vary라고 하는 그것이 다양할 수 있는 것만큼 아주 크게 다양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로 쓰인 거였어. seem 다음에는 투동사 원형의 일반적인 규칙이지. 그리고 identical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인 것. 그래서 동일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만큼 다양성은 있지만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슷한 유사점, 유사함 또는 보편성이 있다.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어. 입실강의 3번 내용은 작품 양식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소재를 좀 잡고 있지. 일부 performers, performer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는 사람을 전부 다 performer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봅니까? 다 글이거든, 글. 작가로 보면 되지 뭐. 굳이 해설지의 명인 같은 거, 물론 이제 명인은 의미가 있긴 있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일부 단어, 그러니까 YBM 사전에는 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이걸 작가로 보자. 일부 작가들은 manipulate, 조작한데, 뭔가를 잘 다룬데, 뭐를? 자신들의 작품의 스타일을 뭐 하기 위해서? 바꾸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비평가의 어떤 동기, 그럼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인데, 이게 뭐냐면 to pay attention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어떤 유인책 또는 동기,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비평가의 주의를 기울이는 그 동기를, 비평가의 주의를 기울이려는 그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의 스타일을 잘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작가들은 단순히 글을 쓰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비평을 받게 되지. 그럼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나의 글을 비평을 해주고, 그래야지만 내 글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를 주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 자신의 작품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의 스타일을 잘 다루고 잘 조작을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 사람은 언급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인물로 언급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비추고 있는 사람이야. 뭐를? 그들의 명성의 일부를 어디에다가? puzzling, 뭔가 모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순되는, 모호하고 심지어는 모순되는 그러한 그들의 글의 속성에 명성의 일부를 빚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 우선 이 뒤에 걸 보면 puzzling하고 그리고 contradictory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가 전부 다
뒤에 있었던 natural이라고 하는 거를 부연 설명한 거고 우리가 ow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A to B라고 하는 걸 봤을 때 A를 B에 빚지다 라는 거는 결국 A를 B에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A는 B 덕분인 거야. B에 빚을 지고 있는 거니까 B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 거지 A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뭐뭐 덕분에 라고 하는 게 좋겠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명성의 일부니까 말을 좀 바꾸면 그들의 글에 모호하고 심지어는 모순된 그 속성 덕분에 그들의 명성의 일부를 얻은 그러한 인물로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같이 연결을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야. 명성을 얻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명성을 얻었을까? 자신들의 글의 속성이 뭔가 모호하고 뭔가 모순되는 점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 앞에 있었던 비평가들의 주목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좀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비평가들이 주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평을 쓰고 인기를 얻게 됐겠지. 명성. 요런 거하고 연결된 거다. 그래서 unclear authors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한 작가들, 이 사람들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불분명하게 쓴다는 거야. 글을 명확하게 쓰지 않고 unclear, 명확하게 쓰지 않고 뭔가 모호하고 심지어는 모순되게 쓰는 그런 작가들. 요 uncle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puzzling하고 뒤에 contradictory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작가들은 적어도 그들이 만약에 have substance and depth라고 하는 substance하고 depth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깊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알겠지. 내용의 깊이를 말하는 거고 substance는 원래는 어떤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substance를 가지고 이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they 이 불분명한 작가들은 최소한 그 작가들이 이 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 이렇게 보면 돼. substance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과 깊이를 가지고만 있다면 그러면 이 불분명한 작가들은 받게 돼.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뭐로부터? 비평가들로부터. 그리고 요구에 더 많은 어떤 그 tex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그 글의 해석, 그 텍스트라고 하는 글의 해석을 요구하게 되겠지. 내용이 그냥 단편적이고 별로 다룰 만한 내용도 아닌데 그냥 깊이 있고 모순되고 뭔가 그 모호하게 글을 썼어. 읽지도 않겠지. 그런데 야 이건 깊이도 있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 그런데 좀 어려운데 좀 모호하고 모순되네. 그러면 비평가들 관심이 확 쏠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게 되겠지. 그럼 개별적인 이 비평가들은 뭐를 확립할 수 있냐면 자신만의 명성을 확립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또 비평가들한테 그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유는 뒤를 보니까 그러한 작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뒤에 하나의 해석, 뭐의 해석? 그 작가의 작품의 그 작가 작품의 해석을 프로모팅함으로써 뭐보다 또 다른 여기 another이라고 하는 것은 another interpretation을 얘기해. 여기에 over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의미로 쓰인 거다. 뭐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에 비해서 그 작가 작품의 해석, 하나의 해석을 promote라고 하는 것이 촉진시키고 증진시키고 뭔가를 높인다라는 거야. 하나의 해석을 높임으로써. 그럼 자신이 한 해석이겠지. 이 해석을 강조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이런 의미야. promote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어떤 그 위계 단계에서는 승진을 시키는 거. 그리고 뭔가 증진시키는 것도 있고 뭐 승격을 높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상 우리가 promote라는 단어를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하나의 해석을 좀 더 높게 올려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자는 거야. 요게 그러면 또 다른 해석에 비해 그 작가 작품의 하나의 해석, 자신이 한 해석을 강조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앞에 나와 있었던 자신만의 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바로 이 똑같은 이 비평가는 support, 지지할 거야. 뭐를? 포함시키는 거. 뭐를? 작가, 그 작가, 자기가 비평한 그 작가를 포함시키는 거야. 어디에다가? in the canon. 이 주요 문헌 목록에 그 작가를 포함시키는 거를 지지할 거야. 이건 또 뭐 하기 위한 거야? 똑같지 뭐. 자신이 이 사람의 작가에 대한 어떤 비평을 썼으니까 만약에 주요 문헌 목록에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자기가 한 비평도 같이 언급되고 좀 언급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 그래서 자신만의 비평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주요 문헌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뒤에 이 깊이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mbiguous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모호한 거거든. 깊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심오하고 모호한 작가들, 앞에 있었던 unclear authors, 이걸 얘기하지. 아주 깊이 있고,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었던 요거야. 요거 substance and depth라고 하는 걸로 보면 돼.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볼게. 자, 여기에서 지금 깊이라고 하는 것하고 앞에 있었던 여기 substance하고 depth라는 부분, 그리고 앞쪽에 또 뭐가 있었나, 여기 모호하다라고 하는 요 부분, 이거는 이제 unclear하고 연결이 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substance unclear가 열로 가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열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연결이 좀 됐다라고 보는 것. 다시 또 갑시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offering, 제공하는 거야. 뭐를? 초대를 제공하는데, 즉 제안을 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초청하는 거야. 초청을 제안해. 누구에게? 비평가에게. 암묵적인 implicit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암묵적인 어떤 초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좀 풀면 암묵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야. 뒤에 뭐 해달라고 하는 to serve as, 뭐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초청을 하고 있는 거지. 뭐로서? 공동작가로서. 뭐에? 더 폭넓은 작품에. 자, 여기서 더 폭넓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broader이라고 하는 걸 왜 썼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작가가 지금 여기 요 deep and ambiguous writer이라고 하는 뭔가 심오하고 모호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 글을 쓰겠지. 그러면 자신이 쓴 작품은 그냥 a piece of work야. 그런데 이 부분을 당신과 내가 하나의 이 작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당신은 나의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는 또 작품을 썼고, 그러면 우리 둘이 함께하는 뭔가 폭넓은, 좀 더 범위가 넓은 함께하는 작품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본 거라고 생각해. 이 broader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broader이라고 하는 걸 쓴 이유는 비평가와 작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broader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폭넓은 범위의 이 작품의 공동 저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초청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반응하지. 그러면 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딱 쓰면, 암묵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글을 이제 굉장히 깊이 있고 심오하고 모호하게 썼어. 그러면 비평가가 딱 봤을 때 얘가 나보고 지금 이거를 잘 비평을 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을 하지. 뭐 함으로써 요 작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좀 더 널리 퍼뜨리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이 좀 끝나게 되겠는데, 문법을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자, 문법적인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incentive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우리가 요런 것도 있거든. 명사를 쓰고 of 명사나 써주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of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투동사 원형도 명사를 수식해. 이 명사 중에는 투동사 원형하고 잘 어울리는 동사들이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뭔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얘기들, 방법, 방법, 그리고 어떤 그 잠재력, potential, 아니면 의도, intention, 이런 것들. incentive라고 하는 것도 유인책이라고 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게끔 끌어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동사 원형과 잘 어울리는데, 거기에 이 투동사 원형을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걸로 여기 of 명사를 써주는 거야. 행위자를. 그래서 요게 하나의 큰 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뭐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in 쓰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그리고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은 to promote라고 하는 부분, 얘는 의미상으로 가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의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투동사 원형밖에 가질 수가 없지. 그리고 and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앞에 by, ing,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성질로 병렬 구조를 만든 것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